오늘 저는 수많은 병력을 가지고 전투할 수 있는 오해모 게임에서 추가 병력 생산 없이 단 하나의 군단과 기본으로 주어지는 군주와 영웅 한 명씩만 가지고 온 세상을 불태워 볼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늘 그랬듯이 기본으로 주어지는 병력도 안 쓸 거기 때문에 다 해고시켜주고 블라드의 아내인 이사벨라만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전투를 시작하는데 블라드는 처음부터 체력 회복 주문도 가지고 있고 근접전도 강력한 군주이기에 첫 전투 정도는 병력이 없어도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1년 정도 게임을 접었다가 돌아와 보니 AI가 꽤 변했는지 예전이었으면 예쁘게 모여서 전투가 가능했을 텐데 지금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꼴을 보아하니 이번 여정이 더욱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무튼 좀비 따위들은 가볍게 정리해주고 산책 갔다가 혼자 돌아온 군주도 가볍게 정리한 뒤 첫 전투는 무난하게 승리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정착지 전투를 시작하는데 첫 번째 전투를 이겨서 얻은 경험치로 굶주림을 획득하여 군주도 없는 정착지 병력 따위는 회복 주문을 쓸 필요도 없이 무난하게 점령에 성공했습니다. 다음 정착지는 좀 위험했지만 그래도 점령은 성공했는데 바로 기회를 노리고 영토 재탈환을 하는 적 병력 많은 성 주둔군과 함께 싸울까봐 걱정했는데 알아서 나와줘서 오히려 좋습니다. 전투도 못하는 마법사 군주는 가볍게 정리해주고 기회를 노려 바로 적 수도로 쳐들어갑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니 군을 물리고 일기토를 신청하는 적 군주 낭만이 뭔지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릅니다. 군주가 죽었으니 나머지도 수월하게 정리하고 그대로 마지막 영토까지 돌격 승리 후 공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녀석은 제가 온 세상을 불태우기 전까지 최소한이라도 버틸 방파제가 되어줄 것입니다. 다음 목표로 제국을 공격하기 전에 레벨도 꽤나 올랐으니 전용 무기를 얻으러 퀘스트 전투에 들어갑니다. 적 병력이 많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렇게 스파이의 도움을 받아서 무난하게 블라드의 전용 무기를 얻고 그대로 제국으로 진격하여 뱀파이어 아카의 존재 이유인 죽음의 바람까지 해금해줬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다음 전투로 이동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동료가 생겼습니다. 체력을 아낄 좋은 기회입니다. 자, 이제부터 서로 죽여라. 생각보다 제국군이 더 일방적으로 밀려서 젠치 쪽 피해가 많이 없지만 이제 생겼습니다. 정말 편하게 승리를 얻고 난 뒤 바로 젠치도 정리해줍니다. 정말 시원한 지원 사격입니다. 이렇게 젠치도 멸망시키고 전설 군주인 엘스펠트도 가볍게 이기면서 무난하게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런 큰일입니다. 예전에 선물 주면서 달랬었는데 그걸로는 만족 못했는지 몇 턴도 안 지나서 드워프가 쳐들어왔습니다. 조금만 더 공격하면 제국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부하를 믿어보도록 하고 최대한 빠르게 정리해서 돌아가겠습니다. 에이슈, 군주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짜 고생하면서 수도 방어를 성공했지만 다음은 막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돌아가긴 해야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저 드워프를 이기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이니 돌아가는 김에 사기 아이템 하나를 얻고 가야겠습니다. 응고의 왕관. 여러 사기적인 옵션이 많이 붙어 있긴 하지만 지금 저에게 가장 필요한 안정적인 광역딜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얻으려면 제국 이것저것을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마침 근처에 있으니 가지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왕관을 얻으려면 저 많은 병력과 싸워서 이겨야 하지만 이 전투는 매복 전투이기 때문에 숨어서 적들을 보내주기만 해도 이렇게 왕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 절 도와준다는 지원군이 존재하기에 옳다구나 하고 얻어주고 곧바로 저 드워프놈의 머리를 챙기러 갑니다. 슬레이어들 고배에서 공격해오는 웅그림. 하지만 저에게는 왕관이 있습니다. 어디 도망가지 말라고 좀비를 소환해준 뒤 마법을 사용합니다. 자,
이후에는 웅부림을 처리하고 전투를 승리합니다. 주 군단이 괴멸했다고 바로 평화협정 신청해 오는 드워프. 먼저 쳐들어와 놓고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잃어버렸던 영토를 되찾고 이후의 전투들도 연달아 이기면서 그렇게 웅부림은 멸망했습니다.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다른 드워프도 겸사겸사 멸망시켜주고 제국까지 돌아가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게 멸망시켰습니다. 이제 다음 목표를 정할 시간입니다. 마침 같은 뱀파이어 종족인 케플러가 전쟁 선포를 걸어왔었으니 새로운 부하를 만들러 저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제 폐하 맙소사 진짜 많이도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아도 결국 좀비들 뿐. 왕관의 광역 도트딜 앞에서는 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의 전투를 끝내고 요새를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진실을 알게 되었는데 체력도 없는 좀비 6카드 따위에도 자동전투 패배가 뜨는 걸 보니 앞으로 자동전투는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전투를 이어나가니 케플러도 봉신으로 만드는 데에 성공했고 단기 승리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슬슬 세계 정복을 하러 원정을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어떤 아이템이 필요해서 아직 제국 땅에서 놀고 있었습니다만 다행히도 몇 턴 뒤에 드디어 코른의 불타는 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템은 착용 시 페널티를 주고 전투할 때마다 점점 더 페널티가 강해지지만 저에게 꼭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이제 이걸 진화시키면서 케인의 검을 찾기 위한 여정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왕관 페널티로 계속해서 싸워줘야 하므로 부하에게 도움을 약간 받아서 왕관 턴수를 확보하겠습니다. 겸사겸사 다음 권도 획득했으니 아주 좋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신대륙. 꽤나 늦은 턴에 도착해서 드래곤들이 있으면 어떻게 할지 걱정했지만 다행히도 약한 유닛들밖에 없기에 가볍게 정리해주고 5, 6권 획득. 난동으로 컨트롤이 불가능한데도 화살을 스스로 피하는 블라드를 보면서 마지막 7, 8권을 획득하자 코른의 불타는 책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주문 위력이 2배가 되는 것도 아주 좋고 피해 감소 20%도 아주 좋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건 이 아이템을 장착한 채로 지역을 파괴하면 다시 점령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케인의 검만 얻으면 온 세상을 불태우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만 분명 알림은 계속해서 뜨고 있는데 케인의 검을 가진 군주가 보이질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케인의 검은 포기하고 세상을 불태우는 첫 번째 지역으로 이 울스완 섬을 불태우기로 합니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고 있던 도중 문득 아래쪽을 보니 제가 만든 적 없는 폐허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코른 진영도 울스완 섬에 상륙한 모양입니다. 오히려 조화를 외치고 싶지만 코른 진영은 고유 특성으로 주변 폐허를 점령할 수 있어서 저걸 놔두는 순간 끝도 없이 증식하기 때문에 급하게 방향을 변경. 그대로 코른과의 전투를 시작합니다. 그 와중 이름이 참 귀엽습니다. 첫 전투는 별 이상 없이 가볍게 이겼습니다만 곧바로 전설군주인 스컬테이커와 전투하게 되는데 병력도 얼마 없으니 무난하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체력이 줄어드는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다행히 이기긴 했습니다만 적 병력이 고작 이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위험한 상황이라니 세상을 불태우기 전에 모든 코른을 멸종시킨 후에 돌아다녀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 적은 병력으로도 위험한 상황이 나왔던 코른이기에 꽤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싸우던 도중 다행히 케인의 검버그가 고쳐진 건지 위치가 다시 표시되었기에 바로 날아가서 획득하였습니다. 이상한 메시지가 뜨는 거 보니 이런 버그였나 봅니다. 아무튼 고향도 사라져서 힘든 상황이었는데 검으로도 다행입니다. 이제 단일 괴수나 영웅으로 20카드를 채운 군단이 나오는 게 아닌 이상 무서운 게 없기에 바로 내려가서 스컬테이커를 멸망시켜줬습니다. 이 다음은 이 대륙을 싹 불태우는 일만 남았습니다만 분명 불태웠던 영토가 다음 턴이 되자마자 부활하고 있는 걸 보고 안 좋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른만 신경 쓰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뼈다귀들도 최우선으로 없애야겠습니다. 공룡들이 있는 이 대륙을 불태우는 건 미뤄두고 그대로 바다를 건너 남극을 불태운 뒤에 다른 코른과
퉁킹이 있는 곳에 상륙했습니다. 이곳에서 아주 많은 시간을 보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영토 하나 점령하면 젠치에게 주는 식으로 조금씩 진행하겠습니다. 11시간이 지난 뒤 이 역병이 가득한 대륙을 불러 정화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퉁킹을 멸망시키고 영토를 넘겨주면서 키웠던 젠치도 다시 잡아먹은 뒤 세상을 불태운다면서 영토를 점령하고 다니는 못난 동업자도 정리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100톤 넘게 안 보이다가 후방이 죄다 불타고 있으니 부랴부랴 달려온 스카브랜드와의 전투. 단일 괴수나 영웅 스팸은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일단 공중은 이사벨라가 미리 처리하고 아래쪽은 좀비 소환하면서 천천히 체력 깎다 보면 이런 군주가 어디 꼈는지 이동이 안 되는 버그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왕관 뒷댐도 들어가고 주문도 사용 가능하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갑자기 군주가 즉사했습니다. 체력도 꽉 차 있었고 실드도 있었는데 이게 대체 갑자기 돌연사한 군주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전투를 진행하고 승리했습니다. 역시 코르는 무섭습니다. 그 뒤로 해안선을 따라 진행하면서 코른의 마지막 발악인 단일 괴수 스팸 군단을 만났고 암살당해서 잠시 자리를 비워버린 마법바람 충전용 이사벨라도 없으니 꽤나 고생했지만 체력 회복 500% 추가템을 들고 있는 블라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른과 퉁킹 때문에 꽤나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다른 종족들은 불편하게 진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 388톤에 마침내 집의 승리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불태울 세상은 많습니다.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중간에 마음이 꺾일 뻔했던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지만 300여 톤 만에 고향을 되찾기도 하고 수백 톤 동안 절 불안하게 하던 코른도 멸망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캐세이 쪽으로 갈 시간입니다. 켈트 쪽 제국군이 먼저 반겨주고 있습니다. 탱크가 대체 몇 대인지. 죄다 불굴 달고 있는 탱크들 때문에 오래도 걸렸습니다. 그 후에 아카온과 캐세이가 같이 싸우는 것도 보고 툭하면 암살당하다 못해 특성까지 얻어버린 이사벨라를 보면서 캐세이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넓은 지역에 비해서 영토는 별로 없으니 쉽게 진행할 수. 진짜 이걸 보고 마음이 꺾여서 며칠 동안 게임을 안 켰었습니다. 다르게 생각해보면 모든 제국 병력이 여기 모여있는 상황이니 이 전투만 끝난다면 나머지는 수월할 겁니다. 일반 병력이 없이 군주와 영웅만 사용하고 있기에 체력은 계속 채워줄 수 있으니 이런 연속 전투는 무한하게 가능해서 다행입니다. 드디어 모든 제국 병력들을 밀어버리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후에 텅텅 비어버린 제국 영토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었고 캐세이도 불태우는데 성공하면서 드디어 이 도전의 끝이 보이게 됐습니다. 이후에는 수백 톤이 걸렸을 뿐 강한 적이 남아있지 않아서 금방금방 정리할 수 있었고 700여 톤 전에 살려뒀던 공룡까지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만 왕관을 유지할 만한 땅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서 작별 인사를 해주고 구석에 숨어있던 수천 마리의 스케이븐과 정말로 존재감이 없는 하이엘프도 정리한 뒤 비맨까지 정리하고 나면 드디어 924톤 만에 온 세상을 불태우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무 병력 없이 블라드와 이사벨라만 있는 단 하나의 군단을 가지고 685명의 군주를 제거했으며 총 1203번의 전투 중에서 1116번의 수동 전투를 하였고 42억 9496만 7295개의 영지를 보유했습니다. 이건 타무르칸 때도 이랬던 거 보니 1군단으로만 진행하면 생기는 버그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말 많은 시간과 고생 끝에 제 마지막 여정이 끝났습니다. 그동안의 영상들과는 다르게 갑자기 TTS가 들려서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마지막 영상이기도 하고 이번 여정은 이렇게라도 모든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부디 재밌게 시청해 주셨길 바라며 추가로 좋아요와 구독 취소 부탁드립니다. 지켜봐 주시고 댓글 달아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그동안 정말로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